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라는 큰 주제 아래서 그 첫 번째 강인 전통 발효푸드로 챙기는 슬기로운 건강생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의 김태경 교수입니다. 저는 평소 건강유지 증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죠.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 답이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 바로 발효 푸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 열풍 속에서도 우리의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이제는 단순한 한국 음식을 넘어서 글로벌 건강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치가 슈퍼푸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웰리스 페스티벌에서는 된장이 발효의 마법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인의 장건강 위기와 맞닿아 있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패스트푸드, 잦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발효지혜가 건강 회복의 해답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치 한 입이 면역력을 높이고 된장 한 숟가락이 노화를 늦춘다면 그게 바로 진짜 슬기로운 건강생활 아닐까요? 여러분 평소에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흥미롭고 실질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전통 발효푸드가 어떻게 세계인의 건강을 이끌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발효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김치, 된장, 막걸리. 맞습니다. 그런데 발효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발효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들이 음식 속에 당이나 단백질을 먹고 그 부산물로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산균이나 효모,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당을 분해해서 유기산이나 알코올,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추에 소금을 뿌려두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유산균이 배추 속에 당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특유의 시큼한 맛이 나면서 김치가 완성이 되죠. 그럼 발효와 부패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가정 모두 미생물이 작용을 하지만 부패는 해로운 균이 음식을 썩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발효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좋은 미생물을 키워서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썩히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발효의 핵심입니다. 그럼 발효의 역사는 어떨까요? 이제 발효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한국 발효 역사는 무려 3000년 이상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이미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는 문화가 있었고요. 삼국사기에는 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채소를 절이고 저장한 오늘의 김치의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발효를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겨울을 나는 지혜였습니다. 한반도의 추운 겨울, 신선한 채소를 먹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금과 미생물을 이용해서 식량을 오래 보존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저장용이 아니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해지면서 이 음식들이 건강 장수의 비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미라 속에서 5,000년 전 빵의 호모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또, 독일에서는 자워크라우트가 있죠. 하지만 한국의 발효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발효식품은 자연 그대로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온도와 시간으로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김치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인류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에도 요거트나 치즈 같은 훌륭한 발효식품이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의 발효푸드가 특별할까라는 점이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질에 있습니다. 서구의 발효는 주로 우유나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발효는 콩이나 채소 같은 식물성 원료가 중심이죠. 식물성 발효는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현대인의 고질병인 대사증후군 예방에 훨씬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 발효가 보통 한두 종류의 균주를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만든다면 우리 된장과 김치는 공기 중에 수많은 자연균주가 어우러지는 복합 발효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죠. 이 복합 균주들이 만들어내는 생체 활성 물질의 종류는 단일 균주 발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깊습니다. 이제 이 슬기로운 발효 생활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나 이웃에게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류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문제,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 등 아주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문화와 공동체를 잇는 음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식물성 중심 식단, 그리고 발효를 통한 보존과 영양 강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김장 문화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모델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발효푸드의 세계화는 결국 한국 음식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건강 철학과 공동체 가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을 더 자주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순간부터 이미 작은 세계화는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학이자 문화유산이며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도 집에서 작은 발효 습관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치 한 접시 더 먹기, 된장국 한 끼 추가, 요거트나 청국장 한 스푼 즐기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장 건강과 면역, 그리고 삶의 활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저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병 치료를 넘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라는 주제에서 전통 발효푸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주는지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기본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알고 드시면 훨씬 더 실천적인 행위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특강은 이렇게 세계화가 된 한국의 전통 발효푸드의 역사, 원리,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먹는 것이 나의 건강 척도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전통 음식들이어서 막연히 알고 있고 좋은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 전통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실천적인 습관이 매우 중요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배수민입니다. 네, 저희 유아교육과 교수님 중 한 분이신 자승학 교수님께서 좋은 특강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저는 평소에 K-팝이나 K-뷰티에 관해서만 조금 관심이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K-푸드도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발효와 부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었던 점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특강도 저에게는 조금 유익한 정보가 많았었고 굉장히 좋은 특강이라고 여겨졌었어서 다른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